네, 지금부터 객체 배열이라고 하는 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객체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 되게 중요한 건데요. 뭐 사실 이미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자바에서 배열은 그 기본적으로 객체로 다뤄진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실제로 만드는 법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시면 금방 익힐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봤더니 자바의 객체 배열 만들기 3단계라고 해서 첫 번째는 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좀 이따 배워볼 겁니다. 두 번째는 레퍼런스 배열이라고 해서 실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 각 원소를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요게 보통은 요거를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더니 저희가 지난주에 생성자를 배웠는데 그 클래스를 부르면서 여기에 i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이제 만드는 요런 애를 이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일단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객체 배열을 만들어내고요. 실제로 객체를 요게 이제 실제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생성을 하고 초기화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걸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 무슨 예제가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거랑 뭐 같은 예제이긴 하지만 요걸로 할까요? 저희가 예제도 배우고 그냥 겸사겸사 저희가 지난번에 서클이라는 거 배웠는데 그 서클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클립스를 좀 띄우고요. 자, 런치라고 하는 걸 누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벌써 6주차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데이 6이라고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 겁니다. 자, 요번까지만 이렇게 데이로 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요번 시간 뒤쪽에 가면 그 패키지라는 걸 배우는데 그거 하고 나면 이제 하나로만 만들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데이 6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아니죠. 요번 7주차죠. 7주차. 어쨌건 저희가 여기 데이 6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니시 누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돈 크리에이트로 이렇게 잘 만들어낼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여기 뭐 쓸데없는 애들이 있고 여기 서클이 있네요. 서클이 있는데 이 서클은 뭐 이름까지 있는 그런 서클이었네요. 그죠? 자, 근데 저희가 다시 기억을 되살릴 겸 해서 필드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는 서클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이는 애들은 이렇게 이쪽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로즈 올 하면 이게 싹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뉴 클래스 여기다가 서클이라고 하나 만들죠. 자, 클래스를 만드는 거라서 메인은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일단 서클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작을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인트형의 반지름 R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 퍼블릭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서클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필드명이 R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int R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지난번에 했듯이 내 멤버에 있는 R이라고 하는 놈에다가 외부에서 받아온 R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죠. 그리고 메소드로 public 그 다음에 여기다 더블 그 다음에 get area 라고 해서 면적을 구하는 애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면적은 원의 면적은 어떻게 해요?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요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서클이라고 하는 걸 다 만들었어요. 서클이라는 걸 다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그 책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애를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책처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책처럼 public 클래스 서클 어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메인이 필요해서 우리 전번에 했듯이 이렇게 메인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메인 올라오죠. 이렇게 메인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동작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무조건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냐면 만약에 이렇게 한 파일 안에 클래스가 두 개가 있으면 메인을 가지고 있는 애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퍼블릭은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책에도 희한하게 책에 이게 자꾸 지워져 있거든요. 여기 서클이라고 하는 애가. 그래서 서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계속 에러가 뜨잖아요. 그죠? 이유는 뭐냐면 메인을 갖고 있는 애가 어떻게 해요? 파일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류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서클 점 자바라는 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리팩터, 리네임이라고 하는 데 가서 서클 어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파일명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런 애가 이미 정의가 됐대요.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위치로 가고 싶어요. 자, 저희는 D 드라이브의 위치를 알고 있지만 잘 모른다 그러면 파일을 찍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맨 밑에 프로퍼티라는 데 가면 여기에 리소스라는 데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로케이션 이걸 탁 열시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그 파일이 보여요. 데이 6 밑에 소스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데이 6에 가면 빈이라고 하는 애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스는 여기 소스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클래스 파일은 요 빈이라는 데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거 작업하기도 전에 이런 파일이 여기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요거를 아예 샥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샥 누르면 계속 에러가 뜨네요. 이런 애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는데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 이름을 잘못 줬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지금 이 위에도 이름이 있고 이 아래도 이름이 있어서 그래요. 자, 위에 이름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있던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자, 요거를 이렇게 하고 저장을 했더니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 이름을 한꺼번에 바꿨잖아요. 근데 얘 이름을 요걸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직접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하면 파일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에러 없이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클래스 안에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얘 이름은 얘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든 곳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대표 이름으로 된 애로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애 이름으로 서클이라는 애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
소스 파일은 하나 있지만 여기에 클래스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주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딱 에러가 뜹니다. 이건 좋지 않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를 아예 분리를 해내잖아요. 요걸 여러분이 이렇게 쑥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싹 분리를 하면, 그죠? 여기 우리 보통 테스트 서클이라고 해서 만든 것처럼 메인이 있는 애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서클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컨트롤 V로.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서클은 서클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서클 어레이는 서클 어레이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곳에 클래스가 두 개가 각각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소스에도 소스가 각각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여러분이 이걸 한 파일에다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클래스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얘를 재활용하자, 이게 만든 이유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좀 구체적인 걸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자, 어쨌건 나는 이런 서클을 있는데 서클의 생성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애를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어떻게 했냐면 서클이라고 해서 C라고 하면서 new circle 이렇게 해서 반지 이름을 뭐 10짜리 이렇게 하나 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sysout 하면서 저 C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get area라고 접근했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출력을 해서 이렇게 원 넓이를 구하는 일을 했어요. 자, 근데 난 이런 서클이 여러 개 필요한 거죠. 서클이 여러 개 필요해. 그래서 동시에 관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런 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서클 뭐 C1, C2 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출력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얘는 뭐 3이라고 하고 얘는 이렇게 5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C를 이렇게 출력하고 C2를 이렇게 출력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 그죠? 각각이 이렇게 출력이 잘 되는데, 문제는 이런 애가 뭐 100개가 되거나 뭐 1000개가 됐다. 그럼 이렇게 매번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때 만들던 게 배열이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을 배열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처럼 우리 어떻게 해요? 서클이라고 하는 애를 만드는데, 이거 전에 우리 그전 하던 요거 정수형 배열을 하나 만듭시다. 자, ARR은 어떻게 만들었죠? new int 뭐 3개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기억나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서클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요게 전에 이렇게 요게 일종의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서클이라는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C 어레이라고 하는 애를 만드는 거죠. 그죠? 서클 어레이라는 애를 만드는데 어떻게? new 서클을 만드는데 3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뭘 만든 거냐면 이런 배열들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 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처음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배열이 우리 지난번에 봤더니 어떻게 해요? 배열이 0, 1, 2가 있으면서 얘는 기본적으로 정수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로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만들어요. 자, 여기 있는 서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배열 3개짜리잖아요. 3개짜리로 만들어지는데 얘는 어떤 객체를 바라봐야 되는 애기 때문에 객체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이 array라고 하는 애로 이쪽에 있는 애를 만드는데, 이 정수형 공간 3개는 기본값이, 얘가 정수형을 담을 수 있는 기본값이 0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요 서클 C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C라고 하는 애가 비어진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new circle 해서 서클이 여기 100번지 이렇게 있어야 여기 100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때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를 만들었으면 얘는 뭘 한 거냐면 C array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에 공간 3개가 있는데 이 공간 3개가 얘 같은 애란 말이에요. 뭐예요? 서클이 진짜 있으면, 이런 서클이 메모리에 만들어지면 그 주소를 가질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다 널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저기에다 값을 넣을 때, 우리 여기에다 값을 넣을 때는 어떻게 했죠? ARR의 0번째에다가 어떻게 뭐 10을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죠? 쟤는 그냥 정수를 넣는 애니까 저렇게 넣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CARR의 0번째, 여기 0번째, 얘가 봐줄 수 있는 값이 뭐냐면 서클이란 말이에요. 그 서클이 뭐야? 이렇게 생겨먹은 서클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겨먹은 서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클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얘는 정수를 갖는 애니까 정수를 넣는 거고, 얘는 서클을 담을 수 있는 애니까, 그런 애를 3개 담는 애니까 거기에다 뭘 넣는 거예요? 서클을 넣는 게 맞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CARR의 1번째에다가는 어떻게? new circle, 뭐 저기 보면 3. 그 다음에 CARR의 2번째에다가는 뭐를? new circle에 그랬더니 5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자, 저희가 아까 전처럼 디버깅으로 돌려봤더니, 여기는 정수를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10을 넣으니까 이 공간에다 이렇게 10을 넣었어요. 자, 얘는 내가 이렇게 서클을 만들고요. 서클을 만들고 거기에 다 비어 있는데, 아직 여기에 넣을 서클은 안 만든 거죠. 서클은 어딘가에 만들 건데 걔가 어디요? 요걸 통해 얘를 만들었더니 걔는 어디요? 뭐 32번이라는 주소를 가진 곳에 만든 거고, 얘가 거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도 다른 번호로 만들어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가 저 그림으로 봐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만 그려보면, 자, 여기는 C array라는 애가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공간이 3개가 있는 거죠. 공간 3개가 있는데 얘네들 서클을 찍을 수 있는 애야. 근데 new circle 해서 여기에 정말 서클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얘가 예를 들면 여기 32번지에 만들어졌어요. 이 배열은 여기 봤더니 28번지에 만들어지니까, 얘는 여기가 28번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를 찍고 있지만, 얘는 new 해서 만든 애가 어디예요? 여기 32번에 만들어지니까 32번이고, 여기에 얼마? 32가 들어가서 얘가 여기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서클 얘는, 지워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워지겠네요. 자, 얘는 여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구나. 이미 지나왔구나 여기는. 미안합니다. 이거는 따로 서클을 만드는 중이네요. 그죠? 자, 어쨌건 얘네들은 이게 각각의 위치에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열어보면 실제로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반지름 값이 있고, 얘를 열어보면 반지름 값이 있고, 얘를 열어보면 반지름 값이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까 찍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봤더니 얘가 배열이란 말이에요. 얘가 배열이니까 우리는 배열을 어떻게 찍어요? 똑같죠. 어떻게? for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갔더니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배열 이름을 가져오고 길이를 가져요. 길이는 아마 3이라고 가져갔을 거고, 나는 어떻게 해요? sysout이라고 해가지고 접근해요. 뭐로? CARR에
위치가 몇 번째? i번째 위치에 접근을 했는데 거기에 봤더니 누가 있어요? get area가 있는 거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C로 이름을 했더니 C로 get area를 했듯이 얘는 어떻게 해요? 첨자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get area를 하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여러 번 돌리면서 동작을 했지만 여기는 이렇게 반복문에 의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trl F11로 돌렸더니 똑같은 결과를 찍을 수가 있죠. 자, 저희가 배열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런 반복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여기 배열 처음에 만들 때, 초기에 할 때 어떻게 만들었죠? 여기를 이렇게 비운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뭐 이렇게 해서 초기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듯이 여기 이렇게 값이 이렇게 들어가듯이 여기에 뭘 넣으면 돼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객체를 잘라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죠. 잘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기본 타입을 쓰나 이런 객체를 쓰나 그러니까 클래스로 만들어 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잘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객체 3개짜리로 만들고 랭스는 3이 나오겠죠. 이걸 돌려보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배운 거예요? 선언하는 법, 그죠? 그리고 초기화하는 법. 초기화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저희가 원복을 하면 보통 이렇게 하죠. 자, 어떻게? 변수 선언하고 배열 선언하고 배열 객체 만들고요. 그리고 그 배열 객체를 어떻게 해요? 초기화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적인 배열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열을 전번에 배웠던 배열을 잘 정리했으면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도 익혀두셨으면 이것도 한 방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를 봤더니 자, 서클 C라고 만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간만 만들고요. new circle 5개 했더니 5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new circle 하면서 하나씩 만드니까 서클 이렇게 붙어서 만드는 건 붙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만들어집니다. 아무데나 만들어지고 주소로 얘네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얘네들은 이 객체 안에는 이렇게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제를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얘는 아까 봤듯이 둘 다 한 파일에다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파일명을 뭐요? 요걸로 줘야 됩니다. 메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좋은 방법 아니라겠죠. 그래서 두 개를 파일을 쪼개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 배열 만들기 연습이라고 해서 여기 봤더니 클래스 북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여기 봤더니 북을 2개짜리로 만들고 북에 봤더니 이렇게 생성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스캐너에 의해서 여러분이 제목과 저자를 받으면서 저거 책 개수만큼 돌리면서 만들고 그 내용을 출력하는 애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뭐요? 스캐너만 들어가는 게 좀 다르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파일은 어떻게 해요? 분리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왜냐면 다음에도 써먹어야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 애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메소드라고 하는 애는 저희가 흔히 뭐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 자, 메소드는 C의 함수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자바의 모든 메소드는 반드시 클래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캡슐화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캡슐화라는 것도 이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객체 지향
세 가지 특징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캡슐화,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다형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요. 자, 메소드의 형식은 이렇게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져요. 근데 보통 접근 지정자, 퍼블릭이라는 걸 붙이고요. 메소드는 대부분이 다 퍼블릭입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을 붙이고 메소드의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인자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을 한 다음에 요 리턴 타입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접근 지정자라고 해서 요 앞에 있는 퍼블릭 같은 애가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기능을 제공해 주냐면 캡슐화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돌려줄 결과물의 종류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다른 함수에서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자 전달하기 전에 캡슐화 먼저 한번만 볼게요. 자, 이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기존에 이런 애가 있으니까, 자, 서클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먼저 이걸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서클을 하나 만든다고 쳐요. 얘를 지워버리고 제가 이렇게 서클 객체 C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new 서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10자리로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C 점 누르면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겨먹은 R이라고 하는 애가 보입니다. R. 무슨 얘기냐면 내가 CR에다가 20이라고도 넣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내가 여기 있는 서클에 여기에다가 값을 직접 넣는 거예요. 이런 애를 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서 sysout으로 어떻게 해요? c.getArea라고 찍으면 값이 난 여기다 10이라 넣었으니까 314가 나와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저 아래에 있는 애 때문에 돌려보면 얘는 얼마예요? 1256이라고 찍힙니다. 왜요? 얘 때문에. 얘가 값을 바꾼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애를 통해서 값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런 애를 통해서 값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필드에 접근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직접 필드에 접근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접근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private라는 애를 넣어요. private라는 애가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에 에러가 빵 뜹니다. 저거 이렇게 저장하면 여기 이렇게 에러가 떠요. 왜요? 이제 저기가 private라고 적히는 순간부터 여기는 내가 아무리 여기다 이렇게 C 점 이렇게 눌러봐야 뭐요? R이라고 하는 애가 안 보여요. 자, 다시 한번 가서 여기를 만약에 private가 아니라 public이라고 풀거나 아니면 지워버리면 여기 가시면 저희가 C하고 점 누르면 뭐가 보여요? 여기 보이는 R이라고 하는 애가 잘 보이죠?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private라고 바꾸는 순간에 여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C 점 눌러봐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접근을 제어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접근 제어를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보일 거하고 안 보일 거를 구분해 줍니다. 전번에 캡슐화가 뭐라고요? 캡슐화라고 하는 애는 저희가 여기 바깥에서 봤을 때 노출할 부분하고요, 숨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하는 건 이게 바깥에서 이게 보이는 부분이고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려 놓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집안 식구들끼리는 크게 사적인 공간이 없죠. 그 외부 사람들하고는 이 대문을 통해서 외부 사람을 들어오게 할 건지 말 건지 하지만 이 안에서는 그 자기들끼리 이제 편하게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어쨌건 외부에서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같은 접근 제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멤버 필드들, 이 멤버 필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필드 중에 뭐 패스워드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 변수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배우겠지만, 뒤쪽에 가면 여러분이 배우겠지만, 보통은 필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필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getter setter라는 애를 만듭니다. getter setter. 보통은 저 r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public 그리고 void set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우리 보통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단어가 이제 합쳐지면 뒤에 거는 이제 대문자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int형의 r이라고 하는 값을 받아와서 저 위에 생성자처럼 현재에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값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요. 얘는 내가 언제요? 처음 호출할 때만 한 번 딱 불리기 때문에 얘를 통해야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서클에 R 했더니 절대로 접근이 안 되는데, 필드에 대한 접근은 안 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get R이라고 하는, get R이래. 미안합니다. 처음에서 set R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R 값을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2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이렇게는 10으로 처리를 했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sysout으로 c.getArea라고 찍으면 10이 들어간 값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여기에 가서 여기 아래 있네요, 그죠? 요걸로 처리를 하면 결과는 얼마예요? 20이 들어간 값으로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건 10이 들어간 값, 이건 20이 들어간 값. 그래서 중간은 어떻게 해요?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서클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퍼블릭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마저도 여러분이 프라이빗라고 하는 애로 접근을 제어해 버리잖아요. 프라이빗으로 제어를 하면 여기가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캡슐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일 부분과 안 보일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부분. 그래서 보일 부분은 퍼블릭, 가릴 부분은 프라이빗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 함수를 통해서 들어오면, 함수를 통해서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들어오면 여러분이 함수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가 접근 권한이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어떤 특정 값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동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이 위가 이렇게 하면 바로 값을 세팅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이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근에 대한 제어를 해주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캡슐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메소드는 어떻게 해요? 퍼블릭으로 만들어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만든 얘 이름이 set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흔히 setter라고 얘기합니다. setter. getter는 요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getter도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퍼블릭인데 가지고 올 것은 요 정수형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값은 int라고 적고요. get r이라고 적습니다. 가져오기 위해서 넣어줄 값은 없으니까 그냥 비워놓고요. 리턴을 어떻게 해요? r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이게 setter getter예요. setter getter.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기에다가 필요한 만큼 여러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쓰려고 한 C의 get r이라고 하는 애는 리턴 타입이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get r을 하면 여기 int형의 뭐 a라는 변수에다 그 값을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sysout으로 a를 찍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저기 넣어놓은 20값. 처음엔 11이라고 넣었지만 두 번째는 20이라고 넣어놓은 그 값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이 그거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지금 뭐 시간이 3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저희가 좀 길게 해도 그냥 가겠습니다. 자, 아니다. 미안합니다. 자, 저희가 영상을 끊어서 갈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객체 배열이라고 한 거 배운 것까지 이렇게 하나 영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자 전달은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